국민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고 그것을 국가의 세금으로 내면 그 세금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국가는 사실 국민의 세금과 상관없이 돈을 그냥 찍어낼 수 있고 돈이 부족하면 언제든 돈을 찍어내서 국가 운영비로 쓸 수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은 국가가 발행한 화폐, 환수 또는 통화량 조절이 목적일 뿐 저스트 국가 운영비로서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소리입니다. 다만 정해진 통화량 내의 세금의 비율에 따라 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운영비의 한계는 존재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굉장히 다른 개념으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실질적인 경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경제라는 건 돈과 서비스, 상품 등을 생산하고 분배 및 소비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돈이 많고 적은 결론적인 양이 아니라 돈을 쓰고 버는 그 흐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적 완화는 보통 정부가 직접 돈을 찍어서 시장에 푸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매입해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일시적으로 늘리는 것으로 통화량 증가라는 본질은 같지만 사실 그 내용은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양적 완화는 통화량을 늘리는 행위의 의미로 자주 사용됩니다. 벌써 이 부분부터 정부의 시장 개입은 필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국가는 돈을 찍어냅니다. 중앙은행에서 직접 찍어내거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부실 채권을 매입해 유동성을 늘려주거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직접 뿌리기도 하고 그것도 아니면 지급준비율 조정 등으로 국가는 통화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지급준비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지급준비제도는 그 말에서 오는 뉘앙스처럼 돈을 언제든 지급할 수 있게 준비하는 제도로 은행이 전체 예금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중앙은행에 예치해두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런 귀찮은 걸 만든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선 간단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은행이 돈을 10,000원을 가지고 있다고 치고 지급준비율이 10%라면 이 은행이 대출로 나갈 수 있는 금액은 9,000원이고 나머지 1,000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급준비율이란 이렇게 은행이 대출을 해서 나간 돈 외에 은행이 안전빵으로 가지고 있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건 두 번째 은행도 첫 번째 은행으로부터 9,000원을 대출받아 세 번째 은행에 빌려줄 때 마찬가지로 900원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나머지 8,100원이 대출로 나갈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세 번째 은행도 마찬가지로 8,100원을 받아 810원은 키핑해야 하고 나머지 7,290원이 대출로 나가 다음 은행에 빌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0,000원을 찍어낸 거지만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은 미친듯이 팽창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미친듯이 팽창하는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바로 지급준비제도가 존재하는 것이고 지급준비율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합니다. 또한 통화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서 대출 통제라는 수단도 사용합니다. 이게 자세히 보면 지급준비율이나 대출 통제는 사실 본질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이디 보이가 말하는 것처럼 국가가 대출을 통제하는 것은 무슨 사회주의라서 그런 게 아니라 통화정책의 안정성을 위한 것으로 그 맨날 물고 빠는 미국도 지급준비제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코로나 이후로 지준율이 0%인 상태로 은행에 돈들이 많아서 0%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국가는 통화량 조정을 위해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금융정책을 실행했던 것이지 무슨 사회주의라서 대출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나서 지준율을 높이면 사회주의고 유동성이 부족해서 지준율을 줄이면 자본주의인 건가요? 아니 뭔 개 젖빠는 소리를 하는 건지 그 스승이라는 개새끼부터 레이디보이 이 두 새끼는 사회 악같은 존재들입니다. 좌우 정치에 매몰되어 뭔 씨발 말만 하면 사회주의 이 지랄이나 하면서 애들 돈이나 뜯어먹고 무슨 지들이 자유를 위해 운동하는 것처럼 선동하는데 도대체 이 돈만 밝히는 벌레 새끼들이 무슨 운동을 했다는 건지 어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금융정책에 개입하는 건 그동안 지속되어 왔던 거지 어떤 특정 정부가 들어서서 발생된 게 아닙니다. 저들이 말하는 사회주의, 자본주의 이딴 건 개념적으로 초딩 때나 배우는 거지 완벽한 자본주의, 완벽한 사회주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출이 7억이면 자유고 대출이 막 6억이면 사회주의인 건가요? 거기다 이 대출도 대통령 혼자 막 정하는 게 아니라 국제결제은행에서 실행하는 바젤3의 일환으로 애초에 대출 통제를 뭔 대통령이 혼자 한다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병신 같은 생각인데 대한민국 대통령 따위가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거기다 은행은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일종의 사업체지 개인이 은행에게 대출을 받는 게 무슨 당연한 권리 같은 게 아닙니다. 은행이 건전성이 나쁘거나 유동성이 문제가 생겨서 뱅크런 같은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금리 인상이나 대출 통제 등으로 억제를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사회주의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은행에 지돈 마냥 대출을 해달라고 지랄하는 게 사회주의적 마인드로 돈 많은 이재용한테 가서 돈 좀 빌려달라고 떼쓰는 거랑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자본주의 정신으로 네가 벌어서 하면 되는 거지 아파트가 비싸면 그냥 못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돈에 미친 레이디보이 새끼는 돈 많은 사장들의 거시기를 빨아주면서 돈을 벌어서 그런 건지 뭔 씨발 토론하려면 500만 원을 내라는 개소리를 하는데 주둥이로는 우파 보수를 외치지만 지 몸이나 팔면서 돈 버는 그 마인드는 딱 그 짝 스타일로 전혀 보수 같지도 않습니다. 이 레이디보이년이 말하는 보수가 혹시 그 보수를 말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사장님들 시세가 곧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오른다고 하니까 이 레이디보이년을 보고 발기된 사장님들은 얼른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준율, 국제결제은행, BIS 비율 등등 다 처음 듣는 단어들일 것이고 애초에 정상적인 토론이 성립되려면 기본적인 걸 알아야 토론이 가능한 거지 그냥 주구장창 뇌피셜로 사회주의 이럴 텐데 거기서 또 가르쳐야 하는 수준인 토론 성립이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저런 식으로 주둥이만 털고
늙은 꼰대 사장들을 만나서 빨아주며 돈을 벌면서 돈 지랄하는 게 정상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공부하고 노력하고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정상적인 사회입니다. 정작 저 레이디보이 년이 하는 건 아무것도 없으며 잘 모르는 애들에게 이분법적인 정치 사상과 개 병신 같은 엉터리 경제 지식만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년은 과거에 삼성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고 영업이익은 반으로 줄고 개박살 중인데 이런 사기꾼들은 항상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삼성전자뿐 아니라 대한민국은 현재 역성장을 앞에 두고 있으며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뭐 하나 멀쩡한 기업이 없이 모두 개박살 나고 있고 내수 또한 십창이 나고 있는데도 또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과거에 했던 말이 구라인지 아니면 지금 하는 말이 구라인지 도대체 구라가 아닌 게 뭔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이 쓰레기들은 뭐 또 나라가 망해도 집값은 쳐오른다고 하려는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집값이 오른 건 갑자기 늘어난 통화량과 중국 자본의 유입 그리고 방송이나 기타 매체의 선동 때문이지 뭔 씨발 규제를 처해서 집값이 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강남의 아파트를 가지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입지에 넓은 평수의 강남의 신축 아파트를 가지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지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사질 못하는 겁니다. 이번 대출 규제는 그 돈이 마르게 만든 겁니다. 개박살난 경제 상황에 대출 규제로 시중에 돈이 줄어들면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뇌피셜 현금 부자들이 부동산을 싹 쓸어 가기 때문에 집값이 오를 거라는데 그냥 대놓고 뇌피셜로 진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주장입니다. 대출 규제 때문에 집을 사지 못하니까 전세로 몰리고 전세값이 올라서 결국 집값이 오른다는 개소리는 너무 황당해서 어이가 없습니다. 그동안 투기꾼들은 아파트가 30억이라고 치고 대충 대출 가는 금액이 15억이라면 대출로 충당 불가능한 15억을 전세를 받아서 해결해왔던 것인데 대출 제한이 걸려 대출이 6억만 나오면 다음 세입자는 전세금이 부족해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세로 수요가 몰린다는 건 아주 똥받는 소리인 겁니다. 이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만약 대출을 오지게 풀어주게 되면 집주인은 굳이나 전세를 껴서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전세 매물이 줄어들게 되는 구조입니다. 애초에 다주택자는 세금 때문에 별로 존재하지도 않는다면서 가상의 현금 부자들이 부동산을 싹 쓸어 간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주장입니다. 똑똑한 최상위권 자산가들이 뭔 씨발 아파트 따위로 싹 산다고 개소리를 하는데 아마도 추가하건대 국가 보도의 날 이딴 영화를 보고 내피셜로 떠드는 게 분명합니다. 애초에 스승이라는 새끼도 유튜브에 내피셜로 떠드는 병신 새끼고 주장하는 거 보면 정치병은 오지게 걸려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올 법한 뜬구름 잡는 소리만 처하는 거 보면 거의 확실합니다. 여러분 영화는 그냥 영화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많은 경제 전문가나 일부 경제 유튜버들은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를 해왔습니다. 무역수지, 통화량, 물가 등등 모든 수치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니 당연히 그렇게 분석이 나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가 개박살나도 이것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변하지 않는 최저임금이나 받고 어디서 쳐 놀러가면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인스타를 보면 부자들이 너무 많아 보였기에 그들이 무지한 시선으로 보면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돈 많은 늙은이 사장들이나 빨아주면서 집구석에서 내피셜로 떠드는 레이디보이 같은 유튜버도 건설적인 사업이 아닌 투기나 하고 있으니 세상 돌아가는 걸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과거 자료를 찾아보면 경제 전문가나 일부 사람들이 지금의 사태를 경고했던 자료들은 아직도 잘 남아있고 그들에게 현 대출 통제는 그렇게 놀랄 만한 이슈가 아닌 겁니다. 오히려 대부분 늦었다고 생각하고 왜 그동안 이걸 방치했는지 답답해야 할 정도입니다. 본인들이 병신짓하고 선동하면서 부자들을 빨고 있으니 보지 못했던 거지 당장 발표 다음날부터 대출 규제가 아니라 이미 이번 대출 규제는 예고된 것이랑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본주의에서 격차는 중요하다면서 모두가 강남에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대출이 틀어막힌 것도 아닌데 도대체 그 개 젖같은 주거사다리는 왜 튀어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집값이 무조건 오른다고 주장한다면 6억 풀대출 받아서 집을 사고 갈아타기로 올라가면 그만입니다. 이 레이디보이녀는 그냥 대출 규제가 싫으니까 처음부터 계속 앞뒤가 안 맞는 말만 처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씨발 집값이 오르면 니들이 말하는 상급지 가면 되잖아요 이 씨발년들아. 예전에 레고 대파리들이 한정판 레고를 비싸게 팔려고 대량 매입했다가 레고 본사에서 그 한정판 레고를 재출시해서 대팔님들이 개박살낸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정부가 칼 들고 협박해서 풀대출 받으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정부는 그동안 과도한 대출과 투기를 경고했습니다. 레고는 쳐 가지고 놀려고 사는 거고 집도 실거주를 하려고 사는 겁니다. 집을 투기를 하고 돈을 벌려고 사는 게 정상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또 그거는 나빠 이 지랄하는 정치병 걸린 좌빨들도 좋을 게 없습니다. 무주택자는 무주택자지 대출을 통제한다고 사실 이득될 것은 아무것도 없거니와 집값이 내려간다고 해도 스트레스 DSR로 6억 대출이 모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올려주고 휴무를 강제하는 진짜 사회주의 정책은 결국 니들을 죽이는 일이 될 테니 아무리 집값이 폭락한다고 해도 정치병 걸린 니들에겐 좋을 게 없다는 소리입니다. 지속적인 통화 정책으로 화폐는 계속 쌓이면서 결국 붕괴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 과격한 완화 정책을 펼쳤었고 이제 긴축으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모두 제로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 이런 작업을 위해 좌우 정치 선동은 사실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계속 말하지만 이런 통화 정책의 진실에는 좌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대중이 정신을 차려도 문제지만 완화와 긴축이라는 큰 파도를 개가 아닌 일부 인간들이 조금이라도 피하기
보여주기 위해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디보이녀는 뭐 알아서 잘 살겠지만 현재 커뮤에 너의 와이프가 벌써 안주거리가 되고 있거든? 뭐 돈에 환장한 사람이니 상관없을 수도 있겠지만 진짜 소중한 사람이라면 가족은 그만 파는 걸 추천한다. 네가 말한 것처럼 사람들, 일반 대중의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 만약에 부동산이 폭락이라도 하고 너 같은 선동 유튜버가 타깃이 된다면 과연 그 과격한 폭도들이 너의 가족을 멀쩡하게 둘까? 네가 좋아하는 아파트에 불들이 나기 시작하면 너 같은 애들은 몸을 사려야 할 거야. 그들은 비정상적이니까. 콘업은 B급 퀄리티의 마이너한 채널로 기존의 잘못된 사상이나 상식을 부셔버리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수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채널로 유튜브의 규정을 준수하며 선비주의적 성향을 지향하고 분석한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상이 비판적이고 거친 영상으로 성향에 맞지 않으신 분들은 콘업의 모든 영상을 패스하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